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뤄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 채널이 아이패드 프로를 처음 리뷰하면서 시작되기도 했고, 올해 맥북으로 제대로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패드 프로로 편집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제품이 아이패드이기도 하고, 이제 또 연말인 만큼 오늘은 이 아이패드의 지금까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아이패드 히스토리 자세하게 달려들어 볼게요. 원래 애플의 계획대로라면 아이패드는 아이폰보다도 먼저 출시를 하려고 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는 다르게 2007년에 아이폰이 먼저 공개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 2010년 1월에 첫 번째 아이패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는 제품이었지만 램 용량도 256메가로 부족했고 680g이 넘는 무게로 두꺼우면서 무겁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카메라도 없었기 때문에 애플의 새로운 카테고리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냥 크기만 큰 아이폰이 아니냐, 진짜 딱 애매한 기기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시 가격이 499달러로 예상한 것보다 저렴하게 나왔고 판매량도 잘 나왔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그런 첫 번째 아이패드가 출시되고 2011년 후속 모델인 아이패드2가 출시되었습니다. 일단 이 아이패드2는 많은 애플 유저분들의 호평이 많을 정도로 명작이었어요. 전작에서 아쉬웠었던 카메라의 부재를 카메라 탑재로 해결했고, 이 외에 램 용량의 증가, 두께와 무게 감소로 휴대성까지 늘어나고 A5 칩이 들어가서 전작 대비 많은 성능 향상, 심지어는 가격까지 동결이 되어서 모든 면에서 전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때는 상당히 혁신이라 불렸던 스마트 커버도 이때 같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판매량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야 제품다워졌다, 아이폰과 맥북 사이에 아이패드라는 제품이 제대로 포지셔닝이 되었어요. 아마 오랜 애플 유저분들, 아이패드 유저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토사구 패드. 2012년 애플에서 세 번째 아이패드이자 첫 번째 토사구 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전작에 비해 카메라 성능이며 램 용량 향상이 있었고, 특히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처음 탑재되어서 화면의 해상도 또한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게 아이패드의 활용성을 상당히 올려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앞서 토사구 패드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 번째 아이패드가 2012년 3월에 출시가 되었는데 7개월 만인 그해 10월에 아이패드 4세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패드 4세대가 너무 잘 나왔어요. 전작 대비 성능은 2배 좋았고 아이패드 최초로 라이트닝 포트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런 눈에 띄는 변화가 1년도 아닌 같은 해에 벌어지다 보니까 당시 아이패드 3세대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패드 4세대와 함께 또 다른 아이패드 미니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7.9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로 휴대성을 강조했는데 일반 아이패드와는 달리 보급형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같이 나온 아이패드 4세대는 A6X 칩이 탑재되었는데 아이패드 미니는 A5 칩셋이 탑재됐고 램은 512메가로 상당히 작았으며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 휴대성은 좋았지만 그 가격이 비싸고 애매하다, 성능이 너무 안 좋다 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분화된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전작에 혹평이 많았던 미니 라인업의 두 번째 시리즈와 새로운 라인업인 에어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패드 미니 2세대는 무게가 늘어난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전작에서 단점으로 꼽혔던 레티나 디스플레이, 성능에 대한 부분이 크게 향상되어서 많은 유저들의 만족을 주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량화에 성공한 아이패드인 아이패드 에어인데 성능에 대한 스펙은 아이패드 미니 2세대와 유사하지만 9.7인치의 큰 화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가볍고 얇게 나와서 에어라는 네이밍이 잘 어울렸던, 호평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비자들에게 사용 환경에 맞는 아이패드 선택지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아이패드 미니 3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2세대가 공개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두 기기 모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이패드 미니 3세대는 전작과 터치 아이디를 제외하고는 그냥 동일했어요. 그래서 미니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는데 같이 공개된 아이패드 에어 2세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전작도 얇고 가벼운 것에 호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전작보다 더 얇고 가벼워졌고 성능 또한 상당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이때부터 반사방지 코팅과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었고요. 또한 가격은 499달러로 전작과 동결이어서 인기가 많았었던 제품이었습니다. 2015년 아이패드 미니 4세대와 함께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패드 프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대화면 모델이 공개되었고
다음해 16년 3월 작은 9.7인치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프로라는 이름답게 확실히 가격은 인상되어서 출시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 12.9인치는 $799, 9.7인치는 $599로 기존 아이패드가 $499였던 것을 감안하면 선뜻 구매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나온 액세서리였습니다. 아이패드의 생산성 도구들이 이 시기에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플 펜슬, 스마트 키보드가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공개되었어요. 2017년 3월에 애플이 보급형 태블릿 PC의 포지셔닝을 위해 아이패드 5세대를 공개합니다. 확실히 저렴한 아이패드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아이패드였어요. 같은 해 6월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공개되는데, 이때는 10.5인치, 12.9인치 다른 크기의 아이패드 프로가 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변화는 작은 크기의 아이패드 프로도 4기가 램이 탑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도 프로 라인업에만 고집하고 있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120Hz 화면 주사율이 이때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2018년에도 3월에 보급형인 아이패드 6세대와 10월에 고급형인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두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때 좋은 소식은 아이패드 6세대부터 애플 펜슬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일반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리고 프로 라인업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11인치와 12.9인치로 출시되는 크기도 바뀌고, 기존에 홈버튼이 있는 디자인에서 아예 홈버튼이 없는 디스플레이만 있는 폼팩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한 이때부터 프로 라인업에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 지원, 애플 최초로 USB-C 타입을 탑재하면서 호환성, 확장성, 성능, 휴대성, 폼팩터 모든 면에서 애플 유저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많이 주었던 제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만 밴딩 게이트와 가격 대폭 인상은 아쉬웠다. 2019년에 아이패드 7세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아이패드 에어 3세대가 나왔는데, 이 시기의 제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때 iOS와 아이패드 OS가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동일한 iOS였는데 OS를 분리하면서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 시도는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완성도는 많은 논쟁이 되었었죠. 2020년에는 아이패드 8세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아이패드 프로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홈버튼이 빠진 프로와 비슷한 이쁜 디자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 좋긴 했지만 매직 키보드가 많이 기억에 납니다. 트랙패드가 들어간 포고핀을 통한 탈착식 키보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마감도 좋았어서 구매 욕구가 올라갔지만 그만큼 가격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부턴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리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때 당시 맥북에 탑재되어서 상당히 많은 맥북 유저분들의 호평을 받았었던 애플 실리콘 칩셋 M1 칩셋이 무려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가 됩니다. 이를 통해 태블릿에 대한 애플의 방향성은 더욱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성, 실제로 지금까지도 태블릿 PC 시장에서 아이패드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능에 대한 면에서 보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이 시기부터 이렇게나 많이 좋아진 성능을 어떻게, 어떤 앱으로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논쟁과 고민은 더 커져만 갑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생산적인 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으니까요. M1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 미니 LED가 들어가고,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 썬더볼트 3 등 체감이 될 만한 업그레이드는 있었지만 OS의 태생적인 한계로 그 높아진 성능을 온전히 사용 못한다 라는 평가가 많이 늘어나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 외에 21년도에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나왔는데 젤리 스크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작은 크기에 맞지 않게 A15 바이오닉이라는 좋은 성능의 칩셋이 들어가서 휴대성과 성능, 태블릿 PC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만족시켜서 생각보다 호평이 많았던 기기였습니다. 2022년 초반 아이패드 에어의 5번째 시리즈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놀라웠던 건 이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도 M1 칩셋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M2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기 전이었어서 사실상 출시 당시 기준으로 아이패드 프로와 칩셋의 성능적인 스펙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애플에서는 프로 유저들의 에어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나누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120Hz 화면 주사율, 스피커,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됐었던 부분은 바로 저장 용량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용량 옵션인 128GB 없이 64GB, 256GB 옵션으로만 나와서 128GB 아이패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프로 라인업이 강제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22년 후반기 프로도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M2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게 되었는데, 칩셋 이외에 전반적인 디자인, 기능에 대한 부분은 전작과 동일했기 때문에
전작 대비 큰 감흥은 없었던 아이패드 프로였습니다. 이제 최근의 아이패드들입니다. 작년에 M4 아이패드 프로, M2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 올해 M3 아이패드 에어, M5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A16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는데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첫 번째가 프로 라인업의 폼팩터 변화, 두 번째는 대화면 아이패드 에어의 등장입니다. 작년 M4 아이패드 프로부터 아이패드 프로의 두께가 상당히 얇아졌는데 11인치 모델이 5.3mm, 13인치 모델이 5.1mm로 분명 프로임에도 에어보다도 얇고 가벼운 무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북보다도 M4 칩이 먼저 탑재가 되었고 아이패드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오랜만에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온 만큼 바로 전작의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체감이 많이 될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패드의 가격 인상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옵션을 몇 개만 추가해도 더불어 액세서리까지 같이 구입하게 되면 200만원, 300만원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초고가의 기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패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굵직한 변화들 위주로 흐름을 살펴봤었는데 아이패드가 나오고 지금까지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분명히 사용처가 늘어서 아이폰, 맥북 그 사이의 포지셔닝이 잘 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이패드의 과잉 성능 대비 활용할 만한 생산적인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것은 애플이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생산적인 툴이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패드는 어떤 것이었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